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오니민 컨설팅의 박현경 미국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바로 5월 21일 날 발표했던 우리 USCIS의 신문 조정 관한 새로운 정책 메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영주권을 신분 조정으로 진행하시는 분들, 미국에 계신 분들에 대한 건데요. 자, NIW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485를 진행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인데요. 자, 이번 발표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까지는 485를 진행하시면 뭐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지 뭐 특별히 별격 사유가 없는지 정도만 보고 거의 다 승인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행정적 은혜이자 예외적인 재량 구제로 보겠다. Extraordinary discretion.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입법이 아니라 가이드 취지를 봤을 때, 어, 이게 더 이상은 자동적으로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관행이 수십 년간 이어져 왔지만 이게 어느 정도 긍정적인 요소랑 부정적인 요소를 보면서 좀 재량껏 판단해야 되는 요소. 그러니까 485를 신청했다고 했을 때 좀 리스크도 생기고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이죠. 어, L1이라던가 H1B 같은 경우는 이제 듀얼 인텐트가 허용이 되니까 뭐 마음 편안하게 485를 신청을 했는데 이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승인되는 건 아니다라는 기조이고요. E2라던가 뭐 O1이라던가 듀얼 인텐트가 허용이 안 되는 경우는 어 애초부터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이거 가짜로 지금 E2 신청한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부정적인 요소로 바라볼 수 있다. 그런 여지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정적인 요소를 덮을 만한 긍정적인 보충 자료 제출을 해봐라.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민법 준수 이력이라던가, 뭐 세금 납부 이력이라던가, 뭐 미국 내 가족 관계, 그리고 뭐 고용이나 사업 활동, 또 지역 사회에 대한 어떤 기여, 봉사, 그리고 의료상의 필요, 자녀 교육이나 또 미국 경제랑 공공 이익에 대한 기여 등을 정리를 해두고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485를 신청하셨다고 하더라도 지금 펜딩이 되신 분들이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이 폴리시, 이 가이드라인, 메모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어, 그렇게 해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본국에 들어가서 그 consular process, 그냥 CP 절차대로 본국에서 이제 인터뷰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런 게 취지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굉장히 불편하죠. 미국에서 출국해야 되는 것들이 직장에 공백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업의 경우는 또 지연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있고요. 음,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을 만드는 거 목적 중에 하나가 만약에 CP를 하게 되면은 기간이라던가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뭐 비행기 값은 제외 차치하고요. 행정적으로는 이제 내셔널 비자 센터에 납부하는 비용은 훨씬 저렴하긴 합니다. 자, 485는 인당 1,440불이죠, 성인의 경우가. 근데 MVC는 인당 345불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신체 검사도 한국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뭐 약간은 세이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영주권 카드 제작비는 235불로 똑같고 시간으로 봤을 때는요, 여러분들. 음, 자, MBC로 이관이 되면은 P3 레터를 받게 돼요. 이 P3 레터에서 안내가 쫙 나올 거예요. 뭐 MBC 비용 얼마나 내야 되며 그리고 또 추가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신체 검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레터들을 받고 여러분들 서류를 제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한 6개월 통상적으로 5, 6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TQ 레터를 줍니다. 다큐멘트는 문제가 없네. 이런 레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그렇죠. 다큐멘트 퀄리파이드 먼저 받고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후에 P4 레터가
도착을 하게 돼요. 이 P4 레터를 받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인터뷰 날짜라던가 뭐 이름 이런 것들이 기재가 돼 있거든요. 무엇을 들고 들어갈 수 있고 안 되는 거 뭐 이런 것들. P4 레터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는 보통은 한 달 뒤에 인터뷰를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한 2, 3주 정도 뒤에 그러니까 P4 레터 받으시고 한 2주에서 2주 정도 뒤에 신체 검사를 하게 되시는데 이 신체 검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지정 병원에서 자동으로 결과지를 이관을 해줍니다. 이관이 보통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관마다 상이하겠지만.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볼 때는 음, 미국에서 귀국할 때 시점은 아마 신체 검사할 때랑 인터뷰까지 이어지잖아요. 그거 보시고 되도록이면 픽업 서비스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뷰 보실 때 집으로 배송 서비스 하지 마시고 그냥 그 당일날 만약에 오전 9시에 인터뷰가 잡혔어요. 그러면 대략 한 5시, 6시쯤이면 그 여권 가져가러 할 거거든요. 그때 그냥 픽업을 해서 갖고서 미국으로 다시 영주 그 이민 비자 갖고 출국하시면 돼요. 그게 가장 에이스한 시나리오인데 이 전제는 뭐예요? 인터뷰 때 임시거절 같은 걸 받지 않는다. 임시거절은 어떨 때 나오냐면 자녀들만 영주권 취득시키고 자기는 영주권을 받자마자 왠지 좀 포기할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좀 스트롱 타이가 있는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부동산이라던가 뭐 그런 분들이 좀 주로 영사들이 많이 의심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미국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셨는데 이거 인터뷰 때문에 온 거 알잖아요. 그런 분들의 경우는 인터뷰 때 거절하는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는 관찰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CP를 한다고 했을 때 좀 불편하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인터뷰를 해야 된다면 영사들은 이제 범죄 범죄 경력이나 이력을 보기 때문에 뭐 기소 사실이 있거나 기소 유예가 있더라도 그거는 변호사한테 소명을 좀 부탁을 해야 될 거예요. 그게 좀 더 안전해요. 네. 그리고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커버레터랑 해서 준비를 좀 시키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도 사파로 신청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다만 저라면은 이 정책에 적용을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RFE를 좀 대비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저희 변호사들도 다 좀 지켜봐야 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되겠다. 펜딩된 사람들의 경우는 소송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 정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만은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낯설고 당황스럽긴 해요. 그래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희 시온이민 컨설팅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이메일로 주시거나 문의를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NIW 전체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미국에서 485를 신청하시는 분들, EB2, EB3, 485 신청하시는 분들의 경우가 지금 자동 승인이 어렵다라는 것이고 과거처럼 행정적으로 기계적으로 승인이 되던 시절은 이제 끝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어필을 해야지만 되는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좀 너무 안 좋게 보시는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신분 조정은 안 되는 거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이게 지금 AOS가 지금 폐지가 된 게 아니고 법령도 아닌 것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갈까, 그죠? 그런 부분들도 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고 한국에서 그 많은 것들을 다 할 수 있을까? 백로그가 장난이 아니겠는데 그런 우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은 좀 불확실한 부분도 있다라는 거는 이제 공유 드릴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오님의 컨설팅입니다.